네, GS 칼텍스 서울 킥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토크쇼 All About 킥스 올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6전 전승, 이 창단 첫 무패 우승 신화를 돌아보면서 주요 경기 흐름, 또 결정적인 순간들, 또 선수들에 대한 역할 변화들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배구 전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이제 배구 담당하고 있는 이준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GS 칼텍스 우승 리뷰 뒷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아에서 배구를 담당하고 있는 권재민 기자입니다. 좀 많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또 V리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행으로 좀 다녀왔는데 일단 올 시즌 좀 간략하게 좀 돌아보자면 좀 어떤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언더독의 반란이었다고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시즌 내내 사실 도로공사의 독주 체제가 계속됐고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사실 구도로 보자면 한 2강 3중 2약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3중에 한 자리를 이제 GS 칼텍스가 이제 노리는 그런 형국이 계속 됐었죠. 근데 결국 GS가 이제 3중을 넘어서 본 빼고 그리고 이제 우승까지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벚꽃 엔딩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좀 위대한 시즌이었다고 좀 평을 하고 싶은데요. 개막 전에 미디어데이 때 갔을 때 GS 칼텍스를 좀 우승 후보로 꼽는 시선은 냉정하게 말하면 없었어요. GS 칼텍스는 지난 시즌 최유림, 오세연 발굴했고 리빌딩 잘했네 약간 요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냥 실바만의 팀이 아니라 계속 골고루 분배도 되고 들쭉날쭉했던 리시브도 점점 잡혀가고 그래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시즌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시즌을 좀 돌아봤을 때 GS 칼텍스의 올 시즌은 정말 조마조마였습니다. 네. 전반기 4위였고요. 4라운드까지 5위였습니다. 결국은 3위로 본배구를 가거든요. 시즌 후반부에 어떤 GS 칼텍스 약진이 좀 돋보였다고 보는데 그 후반의 힘은 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GS 칼텍스가 이제 본 빼고 한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쫓아가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3월 2일이었더라고요. 정관장한테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딱 4경기 남았는데 흥국과 이제 5점 차가 됐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준 플레이오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5라운드에서 오세현 선수가 처음에 시즌아웃 판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작 복귀를 할 때 보니까 선수가 깁스를 풀었는데 붓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현 선수가 빠진 기간 동안 2경기이긴 했지만 둘 다 졌거든요. 오세현 선수의 좀 복귀가 결국에는 좀 본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상식 때 이제 실바를 만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상 소감을 본인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로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시켰죠. 그래서 그 시상식 영상을 보시면 상을 받으러 나갈 때 계속 다른 곳을 째려보거든요. 그게 저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I know you know. 아무튼 그래서 실바 선수가 또 많은 상을 받고 그만큼 또 활약을 하면서 이제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4차전에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4차전 중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도 약간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이제 호남점의 92연승과 그다음에 여자부 최초의 트래블 그리고 이제 이어진 또 장충의 기적을 좀 묶어서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물론 박철규 캐스터가 너무 잘해주셨지만 한 경기 너무 왔으면 했는데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GS 칼텍스가 정말 전승 우승이라는 또 하나의 그 트래블에 이어서 또 하나의 또 업적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그 순간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전승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전승 우승이라는 이 결과가 사실은 기록 자체로도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기록이기도 한데 좀 이 성과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게 V리그 역사상 첫 전승 우승이더라고요. 본배구에서 이제 GS 칼텍스가 이번에 이뤄낸 업적이 그만큼 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게 전무후무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대단한 기록인 것 같고 실바 파워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실바라는 위대한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 6경기에서 모든 승리를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했고 또 여러 운도 당연히
따라줬고요. 뭐 우승은 하늘이 내려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이 그 GS 칼텍스에게 그 운이 따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준 플레이오프부터 좀 뚫고 올라왔다는 것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요. 여자부 사상 첫 준 플레이오프 개최였잖아요. 한 라운드 전승도 좀 되게 힘든데 6경기 그것도 포스 시즌이다 보니까 2,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해야 했는데 그걸 다 이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한 번쯤은 미끄러질 법도 한데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준 플레이오프 개최 플러스 6전승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평생 계속 회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순탄하고 물 흐르듯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가장 중요했던 승부처 또 경기는 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했던 건 뭐니 해도 흥국과의 준 플레이오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판 승부였잖아요. 지면 끝인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장충 홈에서 열려서 GS가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 아마 1세트를 내주고 출발했었죠. 2세트에 이제 GS가 이제 레이나를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금세 뒤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리 3세트를 따내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이제 그때 느꼈죠. 이거 기세 싸움이다. 이 기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그 출발점인 흥국과의 준 PO가 가장 큰 변곡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준 플레이오프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 결정전 1차전 1세트에 24대 23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그때 실바가 더블 스위치로 김지현 선수랑 교체가 됐어요.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뭐 한 점만 돌리면 되는데 뭐 실바 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난해 2월 5일 페퍼저축은행전 3세트였는데 이게 좀 교체 카드를 다 썼는데 실바를 24대 21에서 뺐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만큼 실바를 빼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국 레이나가 돌려놓으면서 그 세트를 따냈거든요. 이거는 실바 말고도 점수를 낼 수 있는 자원들이 많고 레이나가 또 라이트 자리에서도 때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거는 우승 못할 수가 없다. 저도 이제 뭐 두 기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챔프 2차전을 꼽고 싶은데 사실 이제 두 팀 모두에게 되게 힘든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5세트를 간 경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도로공사가 승리를 했으면 실바나 다른 선수들의 흐름이 한번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넘어가면서 2승을 안고 장충에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거는 우리가 우승하겠는데? 라는 좀 확신을 줬던 경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좀 키플레이어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잘했지만 뻔한 말이겠지만 단연 뭐 DJ 실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뉴스 보면은 이제 그 아나운서 뒤에 나오는 걸 보통 이제 방송용어로 어깨거리라고 하는데 이번 본배구에서 그 어깨거리에 가장 많이 실렸던 선수가 아마 실바일 거예요. 그만큼 실바로 시작해서 실바로 끝난 이번 본배구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외인을 평가하는 아마 뭐 다른 팀들도 실바를 보면서 파워를 1순위에 놓고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바가 이제 찾아보니까 본배구 이번 6경기에서 뭐 평균 36점을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뭐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뭐 실바가 우승의 주역이라는 거는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권민지 선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 준 플레이오프 1세트에서 사실 좀 안 좋았어요. 2세트부터 레이나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사실 팀 입장에서 단기전인데 이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뭐 자진해서 본인이 이제 플레이오프 준비할 때는 B팀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택 감독이 무슨 소리냐, A팀에서 준비해라 라고 했고 실제로도 이제 기회를 줬는데 권민지 선수가 그 기회에 이제 부응을 한 거죠. 그런데 권민지 선수가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나왔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같이 나왔는데 플레이오프 2경기랑 챔피언 결정전 3경기에서 공격 점유율 18.53%를 가져가면서 공격 성공률 38.98% 그리고 세트당 블로킹 0.385개 그리고 리시브율 23.36%를 기록을 했는데 한번 멘탈이 깨질 법한 상황인데도 멘탈을 부여잡고 정규 시즌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 선수가 좀 보통 그 의지가 강했던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이렇게 권총 세리머니도 좀 하면서 분위기도 돋웠고 좀 포스트 시즌의 신 스틸러였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최가은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사실 최가은 선수가 정규 시즌의 활약은 22경기에서 68득점을 했거든요. 경기당 3점 정도. 그리고 블로킹이 이제 세트당 0.441개였는데 포스트 시즌 6경기 들어와서 평균 6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한 2배 정도 올랐고 블로킹도 0.542개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사실은 이제 오세현 최일임 선수의 어떤 공백도 그랬고 그러니까 시즌 후반부터 최가은 선수가
아주 돋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을 하나씩 했고 본인이 잘 되니까 그 안에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또 밝아지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해서 최가은 선수 역할을 저는 꼭 언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레프트 라인의 역할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유서연, 권민지, 레이나 이 선수들의 역할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과의 준표에서 그 2세트 레이나 투입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것 보고선 레이나가 이 정도로 이제 단기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구나. 특히 뭐 주장 유소연도 뭐 팀의 살림꾼 역할을 뭐 제대로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시브 효율이 이제 그 레프트지만 35.51%로 7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내 선수 레프트 중에는 지금 가장 높은 순위더라고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때 GS 칼텍스의 아웃사이드 히터 레프트 라인이 좀 뎁스가 그렇게 두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규리그 개막전을 보면 그때 유소연 선수가 선발이 아닐 정도로 되게 두텁거든요. 레이나는 빠른 공격이 강점이고 권민지는 높이, 그리고 유소연 선수는 리시브나 아니면 또 분배가 좀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공격 능력이 좀 필요한데 이게 좀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진 느낌이었어요. 유소연 선수가 실제로 포스 시즌에서 한 경기 10득점 이상 올린 경기도 꽤 있었는데 유기적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에는 팀도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전승 우승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만든 경기 운영 또 선수 기용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배구를 치르면서 완성형에 가까워진 운영입니다. 좀 반전의 키는 이제 선수 기용의 변화였는데 또 기자분들께서는 좀 이영택 감독의 선수 기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영택 감독이 이제 우승 후에 이제 울컥하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저렇게 이제 오해를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영택 감독에게도 뭐 감독 인생, 지도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시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영택 감독이 사실 시즌 내내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에게 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게 몰빵 배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은 꼬리표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녔는데 봄배구에서 그걸 완전 180도 바꿨습니다. 보통 이런 단기전 토너먼트에서는 뭐 종목을 불문하고 이제 베스트 멤버를 좀 중용하기 마련인데 이영택 감독은 이런 단기전에서 오히려 선수 활용폭을 넓히는 모습을 보인 점이 상당히 놀랐고요. 그게 또 이제 적중했다고도 볼 수 있죠. 레프트도 뭐 유소연, 권민지, 레이나 세 명을 모두 골고루 활용하면서 적재적소에 이제 투입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기도 했고요. 뭐 세터 역시 뭐 중용하던 김지원이 좀 부진하자 뭐 안예진을 다시 투입하면서 국대 시절 모습을 뭐 되찾게 했다 이런 평가도 받게 하면서 이영택 감독이 오히려 그 본인의 좋은 글씨를 스스로 지웠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스타팅 멤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믿음의 표구를 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권민지 선수가 좀 부진했는데도 계속 기용한 것도 그렇고 최가은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감독 입장이라면 최유림 선수가 어쨌든 웜업존에 있으니까 원래 주전이었는데 긁어볼까 좀 이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은데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저는 최소한 주전 멤버들에 한해서는 믿음의 벽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정규 시즌 때보단 좀 달랐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리베로 포지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실바라는 선수의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받아서 올려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실바가 공을 때리기 위해서. 근데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한수진 선수를 기용을 했지만 유가람 선수와 김효임 선수를 또 적절하게 기용을 하면서 리베로진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세 선수가 모두 다 사는 효과가 있었고 김효임 선수는 또 대표팀 이제 소집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이 수비 자원들을 잘 발굴을 했고 원포인트 서버까지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권민지 선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좀 주면서 포스트 시즌까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리베로 중에는 뭐 문정호 선수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을 만큼 뭐 정확한 리시브를 자랑했었죠. 그리고 뭐 지난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뭐 주전으로 발돋움했는데 확실히 좀 자신감을 찾은 모양새입니다. 뭐 고등학교 시절에는 워낙 멀티 포지션을 수행할 만큼 뭐 다재다능한 선수였다 했는데 리베로로 정착하고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제 주전 리베로로 활약한 후에 이번 시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빛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시브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가 안정이 됐고 이제 실바에게도 그만큼 또 정확한 공이 이제 배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수진 선수의 활약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팀 코칭 스태프들 중에 리베로 출신들이거나 아니면 리시브를 되게 잘했던 레프트 출신들 코치들이 한 얘기가 손 반 개 내지 한 개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수비 범위 말고도 상대적으로 좀 리시브가 약한 동료의 범위를 얼마나 더 커버를 해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수진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이 수비 범위만큼은 리그에서 거의 최상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주전으로 발돋움했을 때 이영택 감독이랑 박우철 코치가 계속 야간 훈련을 하면서 계속 공을 때려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무조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되게 좀 격려를 많이 해줬는데 선수가 되게 잘 따라왔대요. 야간 훈련할 때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전기에 어떻게 잡았는데 이거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뛰었다고 합니다. 이제 빛을 보니까 너무 다행이고 근데 보통 팀에서 세 번째 리베로한테까지 기회가 좀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세 번째 리베로인 김효임 선수가 이번 시즌에 신인인데도 25경기에서 76세트에 출전했는데 다른 팀 세 번째 리베로들보다 경기에 좀 많이 나온 편이고 좀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서버로 나온 선수가 서브가 실패하면 바로 다시 교체되기 마련인데 유가람이나 김효임 같은 경우는 전위까지 로테이션이 돌 때까지 계속 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영택 감독이 시즌 내내 구사를 했던 전략이 레이나나 권민지처럼 약간 공격이 좋은 아웃사이드 히터 한 명이랑 미들 블로커를 로테이션에 붙인 다음에 리베로를 아웃사이드 히터랑 교체하고 그리고 미들 블로커의 서브 때 원포인트 서버로 유가람이나 이렇게 김효임을 투입을 하면 후에 수비력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잘 통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 올려놓으니까 실바가 잘 때릴 수 있었고 이게 결국엔 좀 선순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포스트 시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정말 그 허를 찔렀다고 생각이 들고 김배현 선수가 사실은 이 선수가 우승도 많이 경험을 했고 경험이 워낙 또 풍부한 선수기도 하고 실바 선수 다음으로 이제 최고참 선수기도 합니다. 이제 정규 시즌에 많은 그 기회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더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서 이 선수가 또 서브를 뭐 투수로 따지면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처럼 서브도 많이 깎아 때리거나 또 강하게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거나 어떤 전략적인 또 상황에 따라서 서브를 또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투입되면서 분위기를 또 한 차례 바꿨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선수 기억 말고 감독 본인이 또 해낸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선수보다 땀을 더 흘리더라고요. 실바는 땀을 안 흘리고 있는데 이영택 감독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세레머니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상대 코트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 또 이제 모처럼 또 과거 명성에 또 걸맞은 호크아이가 좀 몇 차례 나오면서 이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그 눈이 살아나면서 저는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서 이준희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기전에 실바 엄청났죠 뭐 사실. 네. 그 실바는 그 외국인 선수 이상의 좀 존재감이었던 것 같아요. GS 칼텍스에서 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봄배구에서도 용병 이상의 존재감을 뽐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선수들도 실바를 그 외국인 선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한 명의 리더처럼 대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부담감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걸 잘 이겨냈고 본인도 역시 우승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참 힘들었을 테지만 그런 선수들의 기대감 또 본인이 또 우승에 대한 갖고 있는 열망 이런 것들을 마음껏 좀 분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이렇게 진짜 모든 게 걸려있는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다 50%를 넘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본인 부담도 컸을 텐데 오히려 경기 중간에 자기한테 공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좀 맞아요. 많이 했고 실제로 세터들도 시즌 내내 인터뷰를 해보면 실바 언니한테 공 안 올리면 맞는다. 지지가 무조건 얘기한다. 자기한테 무조건 올리라고. 근데 이제 실바 선수가 3시즌을 뛰었고 사실은 공격 점유율도 높았기 때문에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실바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왜 이 실바를 막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슨의 명언이 있잖아요. 설마 그 명언이 실바에게도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당연히 집중 견제 대상이죠. 그리고 뭐 실바에 대한 파괴법도 다 가지고 있을 테고 하지만 실바는 그 파괴법도 다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봄배구에서만큼은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영택 감독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바의 30점, 40점 기록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도 한번 봐달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결국에 실바 개인의 위대함 그리고 팀 동료들의 헌신 이게 좀 고루 조화가 됐기 때문에 실바를 막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실바 선수 얘기를 하면서 실바 선수의 활약에 물론 이제 뭐 시아나도 있고 이제 남편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킥스 팬들께서도 다 아실 테니까 이제 이지원 통역의 역할을 사실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바 선수가 원래 이제 쿠바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어 통역이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바 선수가 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원 통역과 계속 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은데 이 이지원 통역의 그런 관계가 좀 실바 선수의 안정감을 좀 주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이제 실바 선수가 이제 영어가 좀 이렇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통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통역이 그 실바의 의중을 정말 잘 파악해서 의역을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실바의 마음을 정말 잘 읽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의 합이 참 좋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이 팀의 구성 컬러가 다음 시즌까지 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실바를 잡는다면 올 시즌과 좀 뭐 비슷한 전력이 유지될 것 같고 선수들도 또 이제 그 우승에서 얻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올 시즌 이 전력은 뭐 실바만 잡는다면 계속해서 새 시즌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전력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2시즌 동안 우상향을 했고 전 시즌 같은 경우는 좀 부상자가 속출하는 좀 이런 소위 말하는 억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첫 시즌 리빌딩 잘 됐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 리빌딩하기 어느 정도 결실을 본 셈인데 그럼 결국에 계속 윈나우 기조로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25, 2026 시즌, 포스트 시즌 또 우승까지 여정을 좀 한번 돌아봤습니다. GS 칼텍스 팬들께서도 올 시즌에 정말 선물처럼 네, 우승을 또 받으셨을 것 같아서 좀 참 기분 좋은 또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선수의 어떤 활약으로 만들어지는 우승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많은 선수들의 노력, 또 선수단, 뭐 코칭 스텝, 또 이제 뭐 프런트, 뭐 다양한 또 모두의 또 힘이 합쳐져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또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저희가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다음 시즌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